네, 안녕하세요. 탑리뷰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설의 RV입니다. 전설의 RV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차량이 제 머릿속에 순간 세 대가 떠올려집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볼보의 XC90. 이 정도 차량들은 전설이란 그 명칭이 붙을 만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차량들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갤로퍼라든지 라비타라든지 또 뭐 포니 웨건이라든지 그런 차량 말이죠. 그 차량들이 헤리티지를 끌고 온 건 맞아요. RV의 헤리티지요. 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으로 가면 원 없이 그 차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 세 번째 이야기로 RV 특집이 열린다고 해요. 직접 우리 전설의 RV 차량들을 볼 수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렙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이곳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헤리티지 라이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곳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탑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자랑을 해도 될까요?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올드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헤리티지 행사는 추억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억을 잘 공유받고 물려받아서 또 저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자동차 저널리스트이자 컨설턴트인 이동희님, 그리고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략팀의 권규혁 차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뒤에 사진이 원근감을 무시하는 듯한 제가 얼굴이 가장 크게 나왔는데 실제로 크진 않죠. 반응이 없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현대자동차 브랜드 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는 권규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앉으시죠. 네. 네, 오늘 저는 사실 올드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꼭 추억을 저한테 잘 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걱정하지 배워갈게요.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헤리티지 라이브는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글쎄요,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끼리는 통성명 대신에 이렇게 차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인사법 아니겠습니까? 무슨 차 타시냐 그거 네. 시작이죠. 네, 그렇잖아요. 오늘 주제가 SUV인데요. 과거에 타셨던 SUV도 상관이 없고요. 또 현재 타시고 있는 SUV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떠올려 주시고요. 주제 드릴게요. 나의 첫 SUV는 땡땡땡한 땡땡땡이다. 어려우실까요? 글쎄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아, 제가요? 예. 마침 제가 20살 되자마자 타던 차가 또 SUV였거든요. 나의 첫 SUV는 무도회장이다. 네? 20살이 됐으니까 너무 네.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항상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정말 좀 신나게 무도회장처럼. 공간이 됐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네, 얘기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예. SUV가 정말 좋아요. 네. 네. 네, 여러분 감 잡히셨죠? 이렇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이렇게 올드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 갤로퍼는 이제 전형적인 SUV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차량들은 또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다목적 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들의 공통점과 또 어떤 차들의 범위를 SUV라고 하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금 이제 도로에서 다니는 SUV나 혹은 이제 1층에 전시되는 SUV들은 여기 모여 있는 이 세 대가
각각의 특성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면서 좀 정리가 된 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UV하고 일치하는 차는 사실은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V라고 해서 크게 저희가 다목적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묶어서 있는 거라 거기에다 해당하는 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RV라는 용어가 이제 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승용차가 아닌 차들을 뭐 SUV거나 외건이거나 RV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그 캠핑카 있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택 융자로 사는 차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RV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SUV를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니 외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SUV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프형 차라고 하는 지프라는 브랜드의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화됐죠. 명사화했었던 그런 지프형 차들은 험로용이 아주 목적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승용 외건은 지금의 도시명 SUV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외건형 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갤로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SUV 시장이 커지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소형화된 스포티지 같은 SUV가 나오면서 도시형 SUV라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좀 인정받는 시대가 된 이후에 이제 또 모노코크 바디, 그러니까 승용차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SUV들이 나오면서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게 됐죠. 네, 이렇게 시대별로 들으니까 좀 더 개념이 생기네요. 그런데 저는 이 포니 외건을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 여기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네.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포니 외건을 타셨거나 아니면 보셨던 분 많으신가요? 한번 손들어 주세요. 사실 네. 나이를 밝히는 것 같아서 좀 아, 꺼려지시는 네. 것 같아요.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으셔서 네, 약간 그러니까 저걸 보셨다 이렇게 하면은 소심하게 이미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많이 그렇군요. 팔린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이렇게 예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세단이 많이 팔렸었어요. 이게 자동차라는 게 비싸기도 했고 일종의 이제 신분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외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제휴선이 있었던 포드에서 만들었던 20M이라든가 마크 4 외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승용으로 쓰이기보다는 병원의 앰뷸런스라든가 이제 경찰용 같이 조금 특이한 용도로 많이 쓰였었죠. 오, 예. 저기 나오네요. 예,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전용으로 도라이라고. 네. 여기 나오는 차가 이제 포드 20M 이제 외건이 되는데 네. 앰뷸런스로 쓰였잖아요. 짐칸이 길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많이 썼던 거고. 근데 실제로 저 포니 외건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첫 차였었어요. 아, 이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가 다 공개가 되는데 어렸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 속에 남는 첫 차가 저 차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낚시를 다니시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고무보트 같은 거를 싣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네. 그 고무 냄새가 이렇게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차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 차 실제로 보시면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옛날 생각 나죠. 예, 옛날 생각 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칼럼니스트로 보게 되면 이 외건이라는 차는 이제 픽업하고 외건은 원래 포니는 이제 이탈리 디자인에서 만들어서 왔는데 그쵸. 네. 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국내 기술진이 차체 설계를 반영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큰 차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외건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단형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세단은 그 앞에 엔진, 그 다음에 중간에 객실, 뒤에 트렁크가 이제 세 구획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외건형 같은 경우는 2박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엔진룸이 따로 있고 이제 객실과 화물칸이 하나로 이제 어우러지는 차입니다. 네, 해치백도 약간 그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준 면적으로 볼 때 노치백 세단이, 그러니까 3박스 세단은 실내 공간은 좁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공간이 네네. 안쪽으로 타는 그렇겠죠. 공간은 좁으니까. 근데 외건이나 해치백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로가 좁고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외건이나 해치백이 훨씬 더 유리한 차였던 거는 맞는 거죠. 근데 노치백이었던 포니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는 다 3박스 세단들이 많이 팔렸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더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내드렸던 이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사연들이 어떻게 많이 와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올리셨네요. 와 정말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보시면 민우님이 올리셨던 게 나의 첫 SUV는 이륙전 활주로다. 멋지네요. 첫 면허를 따고 운전 연수가 끝나고 운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보시면은 성민님이 올렸던 사랑의 추억차. 왜요?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가 되게 네. 궁금합니다. 사연은 없나요? 네, 사연은 긴 저 사연은 없고 이분 모시고 굉장히 싶어요. 짧게 얘기하셨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나의 첫 SUV는 올드하지만 새 차 같은 산타페다. 칭찬도 아니고 디스도 아니고 애매하군요. 네. 아까 그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성민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앞으로 모셔서 잠깐 네, 이야기 여기로 나눠보죠. 잠깐 무대로 나와주시죠. 네,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 부천에서 온 그 주성민이고요. 네. 네, 나이는 36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첫 SUV가 뭐라고 하셨죠? 사랑의 추억차인데 그 제가 여자친구랑 이제 가장 오랫동안 타고 다녔고 지금도 네. 타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카스타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와, 예. 그러면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얼마나 연애하셨나요? 연애는 지금 1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아직 그분이신 거죠? 예, 아직 그 사람이 그분이 와, 그러면 혹시 차를 민감할 뻔했어요.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새 차를 또 여러 번 이렇게 바꾸고 했었는데 네. 예, 근데 추억이 많다 보니까 그 차는 계속 계속 유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네요. 예, 다른 차는 지금 몇 번 새 차를 또 샀다가 지금은 한 대만 카스타만 타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하면 SUV의 나올 겁니다. SUV의 좋은 점 한마디만 또 얘기해 주세요. SUV의 좋은 점은 제가 그 이사할 때 한번 제일 느꼈던 게 짐 같은 거 싣기가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큰 짐이라든지 이제 실용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실용성.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부담 없이 실을 수 있고 네. 또 남들 이사할 때 원룸 같은 거 이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했었습니다. 와,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친구에게도 연인에게도. 아무튼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이에서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용 웨건은 인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뭐 확실한 근거라든가 이렇게 연구 자료나 뭐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마 이제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단형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웨건의 이 장점이 부각이 되기 전에 네. SUV가 먼저 사람들한테 각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뭐 90년대 중반에 차를 운행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보면 이제 SUV는 차값은 되게 비쌌는데 유지비가 쌌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제 기억 속에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유값이 휘발유의 반값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기름값이 뭐 휘발유가 700원 하던 시절에 300원 하고 막 그러던 여기도 어머. 잠깐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유류비가 적었고 그래서 세금도 적게 냈었던 거가 있었고요. 네, 차를 살 때 이제 특별 소비세를 내죠. 근데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 그 당시 한 25% 정도 됐는데 이 그 SUV 같은 경우는 10%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그때 이제 90년대 당시에 1500cc 미만 차량이 한 75,000원, 2000cc 미만 차량이 11만 원. 분기별로 내는 세금이었어요. 1년에 4번. 근데 2500cc급 SUV 같은 경우는 25,000원이었습니다.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SUV가.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를 타게 되면 차값 비싼 거의 차이를 다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세금이 쌌던 거에는 그 이면에 저게 있습니다. 이제 전시 동원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 그 차들을 이제 징발해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등화 관제등이라는 게 달려서 출고가 됐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등화 관제등이요? 네. 네. 뭔지 모르시죠? 뭔가요, 그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뒤에 사진 참고하시면 될 텐데 그 국방과학기술용어 사전에 보면은 저게 이제 야간 운행 시 적의 관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최소 과시거리를 비추는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은 경우도 정말 요 앞에만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술 주행을 한다고 그런 거는 시속 25km 미만, 네. 20km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속도로 가니까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후방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각형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18m 거리에서는 그게 다 구별이 되고요. 18m부터 55m까지는 그게 세 개로만 보이고 더 떨어지면 하나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난시여가지고 그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구별만 하는 거였죠.
아니 그럼 밤길 운전할 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 상황에서만 쓰이는 거였고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너무 충격이에요.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대비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SUV가 늘어나면서 이제 세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시동원 차량의 세금 유대가 이제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전시동원 그 차량 제도는 2011년도에 부활을 했는데 이제 세금 혜택은 이제 없어졌죠. 조용하게 네, 보냈죠. 조용하게 아,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통보는 간다고 그래요. 지정되면. 네, 그래서 그 통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차가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문장으로 된 공문을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저기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등화 관제 등이 달려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어차피 그 커버를 씌워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야간 관측을 하지 않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열화상이나 적외선 장비들이 있어서 건물 안에 있는 병력이 몇인지까지 밖에서 볼 수 있는 세상에 뭐 엔진 열이 있는 차를 운행하는데 헤드라이트를 끈다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이제 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우리가 외건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건이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외건 소유하신 분 계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 외건을 소유하고 계신데 좀 내가 멀리서 왔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 현대기아차 출입기자입니다. 앉아 있기만 하고 행사 취재 왔는데 저 지금 i40 타고 있고요. 네. 성남 판교에서 왔습니다. 자 외건의 좋은 점. 외건을 두 번째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오. 두 번째 지금 i40를 타고 있는데 그냥 외건이 좋아서라기보다 이 네. i40라는 차가 그 차체 셋시 강성을 봤을 때 네. 뭐 글로벌하게 뭐 폭스바겐이 좋다고 하는데 현대기아차 중에 이 셋시 강성에 있어서 폭스바겐 못지 않다고 생각했던 차가 i40였고요. 네. 앞뒤 무게 배분이 보통 이렇게 FF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쏠려 있고 네. 뭐 후륜구동이 아닌 이상 근데 외건의 경우에 전후 무게 배분이 5대5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뒤가 날아가는 일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토탈 밸런스가 뭐 자동차를 취재하다 보면 이렇게 시승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밸런스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현대차 중에서는 FF 모델 중에서는 가장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i40를 고른 거고 딱히 이게 외건의 장점을 위해서 고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단점도 좀 속상하시겠지만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욕을 먹을 때 아줌마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이제 분명히 저는 이제 남성들이 타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딱 세워놓으면 뭐 아주머니 차라는 게 조금 인식이 좀 있는데 사실 볼보나 뭐 아우디가 원메이크 레이스를 나갈 때 짐을 많이 실으려고 외건을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핸들링이 참 좋아서 i40 특히나 이제 뭐 살론도 있는데 외건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건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도 그 매니아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입차 브랜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아직도 외건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가 좁고 코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우토반처럼 이제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들도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공기 저항이 큰 SUV보다 승용차처럼 되어 있는 외건 또 이제 지붕선이 길어져서 공기 저항에 더 효과가 더 좋은 그러니까 덜 받는 외건이 훨씬 더 사랑받는 거 인정받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소형 사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SUV 인기가 커지고 있기는 해도 승용 외건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랑받는 곳이 유럽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유럽에서는 또 이제 우리나라는 택배가 발전했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큰 물건을 어디 가서 사더라도 그게 다 배달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엄청나게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싣고 와야 됩니다. 뭐 이케아 가서 책장을 샀는데 그 배달시키려고 그러면 배달료가 더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건 같은 차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럽이 그런 그 외건형이 현재 진행형으로 인기가 있는 거라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완료형 그렇죠. 과거 완료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80년대 이전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션 외건이 거의 이제 가족용 차로는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라고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의 그 풀사이즈급이나 중형차급에서는
모든 승용차에다 외관 베리에이션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리썰 웨폰 맞죠? 아, 거기 2편에서 네. 도입부에서 그 네. 데니 글로버가 와이프 새 차 외관 산 거 가지고 추격하면서 막 이제 이 차 부시면 안 맞아요.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막 맞아, 나왔었던 게 그때 있었어요. 봤어요 제가 외건을. 풍경이라는 거가 확실하게 바뀌게 된 게 외건이 미국에서 계속 팔리다가 풍경이 바뀌게 된 게 원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84년이죠. 84년 맞습니다. 이 조지 오웰의 소설 그리고 또 애플이 그 유명한 광고를 런칭했던 그 해에 이제 자동차 역사에 획을 바꾼 두 차종이 나오게 됐죠. 네, 어떤 차들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게 다치 캐러반 혹은 플리머스 보이저라고 했을 때 네. 미니밴이고요. 이게 이제 풀사이즈 밴, 그러니까 현대차로 얘기하면 솔라티 그만한 사이즈의 풀사이즈 밴하고 승용 외건하고의 중간 정도 높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차고에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7명을 훨씬 더 여유 있게 타면서 공간도 더 넓었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핸들링 성능이나 그런 것도 승용차랑 똑같았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종은 이제 지프 체로키인데요.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승용 외건을 네. 전체적으로 좀 높여놓은 그런 느낌이면서 이 오프로드 성능이 가미된 그런 차로서 그 전의 차들은 이런 차들이 굉장히 투박한 차들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그 공사장 인부들이 쓰는 차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네. 이 차부터는 이제 나오는 사진에도 있을 텐데 양복을 입고 회사 출근할 때 타도 어울리고 또 이렇게 스포츠웨어를 입고 캠핑을 가는데도 어울리는 차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실용적이게 네. 변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니밴이 좀 가정적이다라는 역할을 했다면 네. SUV는 좀 그러니까 체로키 같은 SUV는 좀 활동적인, 어. 외향적인. 그러니까 그런 미니밴은 강인한 엄마 차, 인상이 SUV는 아빠 차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와닿네요.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유가가 좀 안정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70년대에 두 번의 그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 그래서-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형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네. 재편이 되었다가 이제 80년대 되면서 기름값이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파는 것보다 큰 차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좀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점이 분명히 멀어야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쪽에 예전에도 계셨고 저도 몸담고 있지만 네. 이 회사 쪽에서 자동차 제조사 쪽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SUV 쪽으로 몰고 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도 그 자기들 니즈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SUV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SU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SUV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현대 헤리티지 라이브 찾아오신 자동차 마니아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SUV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SUV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2차 대전 지프를 비롯한 4륜구동 민수용 차량부터 SUV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메이커에서는 30년대 자사의 차종을 SUV 원형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전 후 군용 지프의 민수용 버전인 윌리스 CJ2가 나왔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지프의 구성으로 바탕으로 한 랜드로버가 나왔습니다. 이 차들은 포장도로와 또 거친 도로를 가리지 않고 잘 달린다는 이 주행 능력 덕분에 확고한 팬들을 확보하기도 했었죠. 처음에는 군용 차량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차종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특히 윌리스 스테이션 웨건은 7인승까지 가능한 차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SUV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SUV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발. 욕이 아닙니다. 시발 택시죠. 네, 6.25 동란 이후 남겨진 미군 지프의 구성을 바탕으로 국산화된 차인데요. 이 시발 택시는 말 그대로 지프의 셰시에 드럼통을 두둑을 편 보디를 얹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르게 만든 것도 특징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자인과 품질이 균일해졌는데요. 아무튼 시발텍스의 형태는 지프와 거의 같았고 박스형 디자인으로 공간도 매우 넓었습니다. 자, 이렇게 SUV는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초창기부터 존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SUV의 의미와 역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관심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더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비장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최초의 SUV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 저희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인데 신진 자동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진 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자동차 종합 그룹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도요타와 제휴해서 승용차 쪽을 만들고 있었고 지프를 면허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예, 학원도 있었죠. 학원도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종합 그룹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휴선이었던 토요타가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하죠. 근데 철수를 하면서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더 많이 가져와야 됐거든요.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GM하고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M 코리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GM은 외국과 이제 합작 회사를 차릴 때 항상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GM이라는 GM 코리아가 바뀌었고요. 그게 나중 돼서는 이제 세안 자동차로 됐다가 대우 자동차로 됐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한국 GM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네. 되는 거고요. 그 계열사였던 신진 지프는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따로 남아서 이제 처음에는 면허 생산을 하다가 50대 50으로 이제 합자를 해서 그 원래 이제 미국의 카이저 지프라는 회사와 그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생산하게 됐었는데 이제 면허 생산을 했을 당시에는 2.2리터 4기통 엔진을 썼는데 이제 합작 회사가 된 다음에는 이제 3.8리터 100마력짜리 6기통 엔진을 얹은 거예요. 그 시대 때 그거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시대는 6기통이라는 것만 해도 흔치가 않았고 3.8리터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사실 뭐 제네시스 380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 사이즈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에 가까운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라이센스 생산했던 차가 이제 집에서 만들던 CJ5죠. 그러니까 네. CJ라는 거가 뭐 아까 얘기했는데 그룹 얘기가 아니라 네. 시빌리언 집이에요. 민수용 집. 네. 네, 제일제당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5세대 모델이었던 CJ5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국내에서 처음 나왔던 집 생산 모델이었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연비 나쁘고 힘은 좋았어도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카이저 지프가 회사가 바뀌게 되는 게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라고 하는 AMC로 넘어가요. 그래서 AMC 소속의 지프가 되고 그 얘네가 국내에 있는 그 법인 합작 법인에 되게 간섭을 많이 합니다. 엔진을 못 바꾸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생산하게 그렇죠.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못해서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원래부터 많지 않았던 게 이제 유류 파동 터지면서 급감을 했죠. 제가 뭐 들은 게 있는데요. 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 신진 제프에서 리비아의 차를 수출하는 바람에 뭐 계약 파기로 AMC가 손을 뗐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앞뒤가 약간 바뀐 게 이 수요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AMC에서 사실 그 지분을 넘기고 철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철수를 한 거였거든요. 수익이 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 AMC가 철수한 게 78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프를 리비아에 수출하게 된 것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잘못 떠던 정보가 한 번 시작되면은 이게 막 굴러가면서 확대 재생산된 그것 게. 때문에 손을 뗀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 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AMC가 지분에서 떠나면서 합작법인이 아니고 엔진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스즈, 일본 이스즈 자동차랑 제휴를 해서 그쪽에 있는 디젤 엔진을 갖다가 얹게 돼요. 네, 당시에 이제 엘프라는 그 화물차가 있었는데 네. 그 차에 사용됐던 엔진이어가지고 상당히 힘이 좋은 엔진으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리비아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50대 50 합자법인 같은 경우는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휴선 쪽이 갑 중에 갑이거든요. 네. 갑 모르게 외국에 수출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엔진도 바꾸고 그 수출선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지프형 차는 디젤 차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시잖아요. 네. 그 인식이 시작된 게 여기 2차서부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접 지형의 리비아까지 수출을 하면서 수출이 되니까 이제 AMC에서 지프라는 상표권도 회수를 그쵸. 하게 되죠. 예. 못 쓰게 되는 거네요. 예,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코리안 캔 두 해서 한국인도 할 수 있다가 붙어간 코란도가 되는 거죠. 저 당시에 저는 이제 어렸었는데 네. 이제 그 지프형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자극받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보고 아무래도. 멋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광고에 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성우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중대형 차는 대부분 이렇게 저음으로 깔려서 중후한 인생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네. SUV들은 대부분 이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네. 뭔가 이렇게 코란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아니 저 정말 궁금한 게 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광고들은? 사실 지프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예전에 어디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예전에 카우보이들이 타던 말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지프형 차에서는 그게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갤로포도 말이 나오네요. 마치. 안전로로 달려온다. 옐로우. 그래서 갤러퍼에 쓰이는 말도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인류가 원천적으로 처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됐던 그 동물이 말이니까 그 말하고 자동차는 사실은 떨어질 예가 떨어질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이렇게 또 갤로퍼 차가 나오고 있는데 갤로퍼는 또 어떤 차인가요? 사실 이제 갤로퍼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경쟁사에서 그 코란도 패밀리라는 차가 나왔었어요. 이제 이수즈 트루퍼라는 SUV를 바탕으로 만든 차였는데 그 전에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프형 차에 네. 굉장히 좀 터프하고 좀 거친 이미지, 뭔가 좀 어딘가 완성이 덜 된 차 같은 이미지도 좀 있었고, 약간 특장차, 상남자 느낌. 예, 네. 특장차 같은 이미지도 있었고, 뒷자리가 전철처럼 배치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승용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코란도 패밀리가 나오면서 이제 승용형 SUV라는 게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갤로퍼가 등장하면서 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차들만 보셔도 다 5도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제 3도였었어요. 그게 숏바디가 됐건 롱바디가 됐건 다 3도였기 때문에 9인승 모델 요즘에도 가끔 보이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5명이 2명, 3명 앉고 4명은 뒤쪽에 마주보고 네, 하는 전철처럼 전철식으로. 앉는 자리에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뒷자리 타려면 뒷문 열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코란도 패밀리가 나오면서 5도 스테이션 외건 타입의 SUV가 나오고 그게 88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91년에 이제 기폭대가 되는 이 차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잠시 후에 우리 갤로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관객분들과 제가 소통이 너무 하고 싶어서요. 또 이렇게 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MI인 그 차에 대해서 관계를 잘 나타내 주시는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제는 아무래도 그랜저와 투스칸이었는데요. 이번 토크쇼 주제는 갤로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갤로퍼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드릴게요. 갤로퍼는 땡땡땡이다를 사연과 함께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너무 상남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갤로퍼는 도둑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됐잖아요. 그러면서 네. 또 다양화된 차량들이 등장했죠. 네, 약간 이제 좀 재미없는 통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도입이 된 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1903년도에 고종원 이제 제2 40주년을 기념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1호 등록차.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 한 대였던 거예요. 1903년도에. 1903년. 예, 근데 이제 100만 대까지 늘어난 시간을 보면은 1985년도에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100만 대까지 늘어날 되게 때까지. 오래 걸렸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0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글쎄요, 80년이니까 그 반 정도 될까요? 아니요, 3년 만에 100만 대가 더 생겨서 200만 대 돌파가 8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가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세단형 중심의 차는 신분의 상징 같던 존재에서 좀 더 다양화된 차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종이 다양해지면 결국은 이제 베리에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별로 소형차 하나만 나오던 게 중형차 나오고 대형차 나오고, 그다음에 중형차에서도 세단만 나오던 거가 SUV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외건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확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뭐 쌍용 칼리스타 같은 차들도 그때 나왔고요. 그렇죠. 뭐 갤러퍼도 그때 나오고, 스쿠프 지난번에 우리 주제였던 차들도 네. 그 무렵에 나왔었던 차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 2017년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양적인 수요와 증가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차종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참 역사적인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랬는데도 이제 외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저거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제 슬프네요. 그 외건이 자리 잡기 전에 아마 SUV가 그랬던 게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 네. 갤러퍼가 나올 때 얘기를 보자면 지금 뒤에 이렇게 나오는 차들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그 갤러퍼는 현대자동차 시절 이전에 그 현대전공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대자동차는 승용차 중심이었고 이제 그 현대전공에서는 그 부품 같은 것을 만들면서 자동차 업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첫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갤러퍼였는데요.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자체 개발을 위해서 뒤에 있는 이런 차들, 그 브론코 2라던가 지프 랭글러, 블레이저 S10 같은 차를 이제 샘플로 도입을 해서 분해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를 해가면서 차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정립을 해놓고 나서 이제 미국형 소나타, 그러니까 Y2 소나타의 앞모습하고 뒷부분은 저런 차들처럼 각진 형태를 한 그 SUV를 개발한 거죠. 그게 코드명이 X100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구글의 위험을 우리 모든 걸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렇죠. 안 나옵니다. 와, 그래서 구글에서 안 나온 거면 말 다 한 거죠. 저희도 참 그 네, 저도 그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차라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구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막상 이제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매될 시장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그리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안 팔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술진들은 항상 이제 독자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독자 개발을 하면서 그 위험을 저거 무릅쓰는 것과 그다음에 검증된 차를 만들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과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보다가 그 갤러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미쯔비시의 파제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차를 바탕으로 사륜구동에 대한 기술력을 익히고 그 이후를 도모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84년도에 만들어진 게 파워트레인 연구소예요. 네, 지금으로 보면 마북리 연구소죠. 예.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때에도 이제 현대나 미쓰비시나 제휴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화물차의 포터에 있었던 디젤 엔진들을 또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그랜저 최고급차 그랜저에 쓰였던 V6 3000cc 휘발유 엔진 그것도 가져와서 개조를 해갖고 이제 국내 사양에 맞도록 다듬어서 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갤러퍼가 91년 10월달에 출시되면서 판매가 확 늘어납니다. SUV 시장이 늘어나면서 SUV 시장 자체가 확대됐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SUV가 차지하던 시장 규모가 한 2%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뭐 연간 2만 5천 대 이 정도 팔리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갤러퍼가 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SUV 시장이 5.2% 정도로 와. 엄청나게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2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갤러퍼가 굉장히 역사적인 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일을 안 되는 파일을 잘라서 같이 막 반쯤 손해 보면서 먹은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이제 파일을 키워서 같이 먹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란도가 쓰였던 용도가 왜 요즘에 그 옛날 드라마들 보면 대부분 이제 관공서 그렇죠. 까만색 코란도거나 뭐 경찰에 쓰는 하얀색 써갖고 백차 주로 많이 그렇게 불렸었는데 그거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이 일반인들은 잘 못 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확장시켰던 게 갤러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경쟁사도 자극받아서 더 좋은 차를 내놓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상남자 같은 갤러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사연이 어떻게 좀 왔나요? 네, 뭐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임상민님은 갤러퍼는 개구리 왕눈이다. 저희 집은 쿠라도 패밀리를 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갤로퍼는 이모 할아버지의 전 재산 같은 존재이다. 차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또 갤로퍼는 여행이다. 넓고 짐도 많이 싣고 갤로퍼 타던 시절 많이 이제 놀러 다니셨다고요. 이동희님과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다녔던 적이 많죠. 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갤러퍼를 정의하자면 갤러퍼는 추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갤로퍼는 여행이다 써주신 윤승용님 어디 계신가요? 갤로퍼가 여행이라고 해주셨어요. 뭐 추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첫 차가 갤러퍼 쇼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래서 뒤에 친구들 막 6명, 7명 하고 짐 싣고 막 놀러 다녔어요. 예. 갔던 장소 중에 어디가 가장 추억에 남던가요? 스키장을 한번 갔는데요. 네. 그때 장비를 가운데 이렇게 싣고 좌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딱 네. 장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던가요? 그때 6명 보드가 나왔어요. 6명의 보드가요? 네, 그리고 앞에 2명 타고 가운데 이렇게 쭉쭉쭉 싣고 좌우로 앉아가지고. 아니, 운전하셨죠? 네네, 저는 본인은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제일 편했죠. 근데 차는 잘 나가요? 그렇게 싫으면? 그때 수동 모델이었는데 뭐 힘이 없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갤로퍼 저기 이렇게 실물로 보셨는데 또 어떻게 추억이 이렇게 회상이 되셨나요? 예, 저거의 후기형 96년식이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갤로퍼가 너무 좋아요. 저도 갤로퍼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갤로퍼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했어요. 뭐 숏바디도 있고 롱바디도 있고 뭐 9인승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이제 얘기 나오셨던 이제 투밴, 2인승 밴도 있었고 그게 숏바디 모델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숏바디, 롱바디가 있고 롱바디 중에서도 지붕이 평평한 6인승, 뒤에가 올라가 있는 7인승, 9인승, 9인승, 예. 그다음에 엔진도 다양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 자연흡기 디젤이 있었고 터보 디젤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인터쿨러가 추가되고 또 가솔린 엔진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6기통 그랜저에 들어가는 V6 엔진이 올라가고 거기 또 LPG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게 마지막에 네. 이제 V3000cc LPG로 갔었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판매됐던 차종 중에서 바디 베리에이션, 인승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인승 밴 같은 경우는 뭐 세금도 싸고 차값도 싸고 굉장히 저렴한 차였거든요. 그래서 사서 젊은 분들이 사셔갖고서 이제 그거 튜닝해서 바퀴 키우고 인치업하고 바디업하고 그래갖고 산으로 들러 많이 다니셨죠. 네, 산으로 들러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원로 여행 가신 이제 그 작고하신 김찬삼 교수님께서 이제 92년도에 그 여행을 기획하시면서 이제 차량 지원을 부탁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동방견문록의 코스를 거꾸로 짚어 올라가는 코스로 해를 따라 서쪽으로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롱바디 터보 디젤, 그다음에 숏바디 디젤 그리고 그 부품과 정비사까지 제공을 해서 그 여정을 7만 킬로나 되는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요. 뭄바이에서 출발해서 그 포르투갈의 카보다 로카까지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 폴로가는 이제 저쪽에서부터 시작해 동쪽으로 왔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해를 따라 서쪽으로가 된 네, 거죠. 저기 뒤에 있는 차가 사실 그 대장정을 갔다 온 그 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실차입니다. 그래서 광고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갤로퍼 대장정. 자연을 극복하는 성능으로 세계를 달린다. 인류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 7만 코끼리까지 킬로. 언제? 우리 차의 자부심을 싣고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두 번째 차가 지금 저기 있는 저 차죠. 갤로퍼 대장정. 기본적으로 비장하네요. 예, 그 당시 광고들은 대부분 비장하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정말 튼튼해 보이네요. 예. 열사의 바람을 가르는 전천후 주행성. 뭔가 어디 가든 갤로퍼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당시에 이 광고가 이제 기획 광고로 만들어져 가지고 1년 동안 방영되고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광고들도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완결편입니다. 네, 완결편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서 남는 거죠. 사람들 네.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저 차를 타면 내가 레저 활동을 하나 하더라도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캠핑카의 베이스로 가장 어울리는 차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SUV를 타면 특히 이제 지상고가 높고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가에 평평한 대로 되어 있는 캠핑장을 가는 게 아니라 차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오지 캠핑 같은 거를 하는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또 포장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만한 차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요즘도 저는 갤로퍼를 많이 봐요. 그렇죠. 네. 그 요즘에 이제 아직 그 중고차로도 많이 남아 있고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 부품 공급도 여전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여전히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지 못했던 차여서 이제 아무래도 생산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중단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토어 열풍을 불어일으킨 것도 사실은 갤로퍼라는 네.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국산차들 사셔서 그러니까 순정 상태로 잘 꾸며서 예쁘게 꾸며갖고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시작이 됐던 게 이 차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하시던 것처럼 이제 현대중공에서 모비스에서 계속 부품이 잘 공급되는 네. 차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진 디자인이 주는 그 클래식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팬층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게 촌스럽고 옛날 차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클래식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갤로퍼는 지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차입니다. 그만큼 사랑받았고 또 오래됐고 튼튼하다는 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 SUV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이런 갤로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추억의 광고 보시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